여러분, 70대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속에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이제 나도 다리 힘이 풀려서 쉬어가야만 하는 내리막길.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70대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앞자리가 7로 바뀌는 순간요, 덜컥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세요. 아, 이제 나도 여기저기 아플 일만 남은 건가? 자식들에게 짐이나 안 되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들로 하루하루가 무거워지시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70대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기예요. 놀라우신가요? 오늘 책은 일본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와다 히데키 박사의 베스트셀러 70대의 행복한 고령자예요. 와다 박사는 무려 30년 넘게 6,000명 이상의 고령자를 직접 진료한 분이에요. 그분이 평생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70대는 늙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자유로운 황금기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사셨는지요. 직장에서 상사 눈치 보랴, 집에서 아이들 키우랴, 돈 모으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쓴 시간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70대는 달라요. 직장의 의무에서 벗어났고요. 자녀 양육의 부담도 내려놓았어요. 아직 몸은 움직일 수 있고 경험과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거죠. 즉,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7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80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70대는 건강한 100세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황금기를 제대로 누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첫 번째, 이제 다이어트는 그만 덧셈 의료로 바꿔야 해요. 여러분, 평생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을 때마다 의사 선생님께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가 무엇이에요? 아마 이런 말이죠. 혈압이 높으니 짜게 드시지 마세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고기 줄이세요.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살 빼셔야 합니다. 평생을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줄이고 빼고 참는 뺄셈 의료에 익숙해져 왔어요. 먹고 싶은 것도 꾹 참고 수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살아온 거죠. 근데요, 와다 히데키 박사는 70대가 넘은 분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을 해요. 이제 제발 수치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참지 말고 드세요. 에이, 의사가 먹으라는 거야? 놀라실 수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40대, 50대 중년기에는 과잉 영양이 문제니까 줄여야 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70대가 넘어가면 우리 몸은 정반대 상황에 놓여요. 영양 과잉보다 영양 부족이 훨씬 더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똑같이 먹어도 영양분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 건강 챙긴다며 풀만 드시고 고기를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 즉 알부민 수치가 뚝 떨어져요. 알부민은 쉽게 말하면요, 면역력과 근육을 만드는 원료와 같은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근육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혈관이 약해져요. 결국 암세포를 이겨낼 힘도 없어지고요. 감기만 걸려도 폐렴으로 악화되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저자가 수만 명의 환자를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빼빼 마른 사람보다 약간 통통한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고
잔병치레도 적고 심지어 10년은 더 젊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70대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스테이크가 드시고 싶으면 드세요. 튀김이 당기면 가끔은 드셔도 돼요. 아, 정말 맛있다. 행복해 라고 느끼며 먹는 그 순간이요. 면역세포를 춤추게 만드는 거예요. 70대부터는 덧셈 의료가 정답이에요. 영양을 더하고 즐거움을 더하세요. 두 번째, 은퇴 후에도 현역으로 살아야 해요. 다음은 은퇴에 대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정년 퇴직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아, 이제 지긋지긋한 일터에서 벗어나 집에서 푹 쉬어야지. 늦잠도 자고 TV도 실컷 보고 평생 고생하셨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한두 달은 꿈만 같아요. 매일이 휴일 같죠? 근데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어요. 연락 오는 사람도 없고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때워야 할지 막막해지는 거죠. 저자는 아주 솔직하게 경고해요. 70대 일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번에 늙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출근을 안 하면 걷는 양이 줄어들어서 다리 근육이 빠져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머리를 쓸 일이 없어지면 뇌세포가 급격히 죽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은퇴 직후에 치매가 오거나 급격한 우울증에 빠지는 남성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평생 현역으로 살라고 조언해요. 여기서 현역이라는 말은요, 꼭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사회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지는 모든 활동이 현역이에요. 아파트 경비일도 좋고 마트 아르바이트도 좋아요. 돈이 적더라도 내가 규칙적으로 나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일자리가 없다면 자원봉사는 어떨까요?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주거나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하는 것. 아니면 취미 동호회에서 총무 역할을 맡아보세요. 사람들을 챙기고 모이는 자리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자극이 돼요. 와다 박사 본인도 죽을 때까지 영화를 찍는 것이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 뭐지?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70대는 실패해도 잃을 게 없는 나이예요. 오히려 실패가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되는 나이예요. 바리스타 자격증에 도전해 보셔도 좋고 손주들 영상을 찍어서 유튜버에 도전해 보셔도 좋아요.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존감이 여러분의 뇌를 늙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영양제예요. 세 번째, 뇌가 굳지 않으려면 루틴을 깨야 해요. 세 번째는 뇌 건강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저 영감님은 고집불통이라 말이 안 통해.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성격이 괴팍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자는 이게 성격 탓이 아니라고 말해요. 뇌, 그 중에서도 전두엽이 늙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전두엽은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의 사령탑이에요. 감정을 조절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의욕을 만들어내는 곳이죠. 근데 이 전두엽은 4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70대가 되면 급격히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융통성이 사라지고 내 말이 무조건 맞아 하며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두엽을 어떻게 해야 싱싱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예측 가능한 생활, 즉 루틴을 깨는 것이에요. 우리 뇌는 익숙한 것을 할 때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자동 항법 장치처럼 그냥 움직이는 거죠.
매일 똑같은 길로 산책하고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메뉴를 먹고 늘 만나는 친구들하고만 수다를 떤다면요. 여러분의 전두엽은 심심해 할 일이 없네 하며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뇌를 귀찮게 해보세요. 매일 다니던 산책로 말고 한 번도 안 가본 낯선 골목길로 걸어보세요. 여기에 예쁜 꽃집이 있었네 하는 순간 뇌가 번쩍 깨어나요. 늘 된장찌개만 드셨다면 오늘은 과감하게 파스타나 마라탕에 도전해 보세요. 처음 보는 메뉴판을 읽고 주문하는 과정 자체가 엄청난 뇌 훈련이에요. 서점에 가서 평소라면 절대 안 읽었을 분야의 책을 한 권 사보세요. 세상에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며 자극을 받을 때요. 전두엽이 회춘하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어려운 것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일탈과 변화를 즐기라는 거예요. 호기심과 설렘. 이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에요. 네 번째,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연습이 진짜. 네 번째는 70대의 몸을 지키는 운동법이에요. 나이 들수록 하체가 중요하다는 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리 힘을 길러야 해 하면서 무리하게 등산을 하거나 아파트 계단을 헉헉대며 오릅니다. 물론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저자는 70대에게 더 시급한 건 따로 있다고 말해요. 바로 내려가는 근육을 키우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계단을 올라가는 건 숨이 차고 힘들어도 웬만하면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서워서 난간을 꼭 잡게 돼요. 내려갈 때 버텨주는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낙상사고의 대부분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 발생해요. 70대에 넘어져서 고관절이라도 부러지면요. 그대로 침상 생활로 이어져 급격히 노쇠해질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저자는 이게 70대의 가장 큰 적이라고 강조해요. 그러니 평소에 안전하게 계단 내려가기 연습을 해보세요. 난간을 잡고 천천히 발바닥 전체로 디디며 허벅지에 힘을 주고 내려가는 연습이에요. 이것이 진짜 생존 근육 연습이에요. 그리고 운동의 종류도 바꿔보세요. 아쿠아로빅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을 키우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천천히 움직이는 태극권이나 요가도 좋아요. 2만 보를 걷겠다며 무리하다가 무릎 연골 닿는 건 금물이에요. 70대 운동은 성능 강화가 아니라 기능 유지가 목표여야 해요.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즐겁게 내 발로 걷는 것이 진짜예요. 한 가지 더, 혹시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나 안정제를 드시는 분 계세요? 저자는 이걸 정말 조심하라고 강조해요. 이런 약들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몸에 힘이 빠지게 만들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는 낙상의 주범이 바로 이 약들이에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줄이고 밤길 안전을 꼭 확보하셔야 해요. 넘어지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가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5번째, 싫은 사람은 이제 만나지 마세요. 마지막 5번째는 인간관계 이야기예요. 젊을 때는 어떠셨어요? 직장 상사니까, 거래처 사람이니까, 동창회니까. 싫은 사람에게도 억지로 웃어주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70대인 여러분,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싫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가 암보다 몸에 나쁩니다.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내 자존감 깎아먹는 친구, 이런 독이 되는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그러다 친구 다 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아요.
억지로 이어진 10명의 친구보다 마음 맞는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나아요. 아니, 혼자서 즐기는 고독이 그보다도 나을 수 있어요. 남은 인생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들과 보내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직접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면 SNS도 좋아요. 유튜브 댓글로 소통하거나 같은 취미를 가진 온라인 동호회에서 가볍게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만 남기는 것. 그것이 70대가 해야 할 가장 현명한 관계 다이어트예요.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예요. 핵심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다이어트 그만. 영양을 더하고 먹고 싶은 것을 즐기는 덧셈 의료. 둘째,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현역 유지. 셋째, 매일 똑같은 루틴에서 벗어나서 낯설고 새로운 것에 도전. 넷째, 내려가는 근육을 키우고 수면제 등 낙상주범인 약에 주의. 다섯째, 싫은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행복한 관계만 남기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 저자는 행복한 70대와 불행한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나이 듦을 한탄하며 이제 끝났어 라고 방구석에 갇혀 지내는 사람과요.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 차이가 행복한 고령자와 불행한 노인을 가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나는 늙은 게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한 거야. 오늘이 내 남은 인생 중 가장 젊고 건강한 날이야. 그리고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새로운 길을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햇살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70대가요. 치열하게만 살았던 청춘보다 더 여유롭고 더 뜨겁고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내용이 유익하셨다면요. 주변에 70대 부모님이 계시거나 건강과 행복을 걱정하시는 친구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챙겨드리는 좋은 책방이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책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